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사례를 통해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7년 전에 남동생이 재산의 90%를 먼저 증여를 받아간 사례인데, 이 누나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순서는 사례를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제대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나의 유류분과 전체적인 상속세 계산을 마지막으로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오래전에 사망을 하셨고요. 이번에 올해 3월달에 어머니가 사망하시면서 이 누나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우리 주민센터 가면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해보니까 논 1억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의아했던 거죠. 왜냐하면 조금 더 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논 1억만 남아서 누나는 되게 의아해했던 상황입니다. 알고 보니까 7년 전에 동생이 어머니로부터 산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 원, 토지도 2억 원을 미리 증여를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남아있던 겁니다. 자, 근데 그 남아있던 논도 개발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체인지가 들어오니 팔아라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동생이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누나는 결혼한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부모를 봉양을 하지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생도 이제 그거를 인지를 하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이 남아있는 논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이가 없죠. 누나도 형편이 어려우니 논 팔아서 조금 나눠줄게. 이번에 올라올 때 인감도장 가지고 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논이 1억이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자녀들은 각각 1대1로 가져가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논 2분의 1씩 이렇게 50%씩 가져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분할할 때는 공동상속인이 사전에 받은 증여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합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가로 합산을 해요. 합산할 때는 시가 기준은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시가로 증여재산을 다 합산을 해버립니다. 근데 일단은 시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평가로 합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논은 4억 원이었고요. 산은 9억 원, 토지는 많이 올라가서 13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합산하면 26억이죠.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재산 분할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26억 원이 상속됐다고 보고 5대5, 그러니까 13억 원씩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동생은 이미 다 받았어요. 심지어 초과해서 받았어요. 왜냐면 22억을 받은 거잖아요, 증여로 먼저. 근데 13억 원 정도밖에 상속분이 없으니까 가져갈 게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겨우 논 4억만 남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져갈 게 전혀 없고 누나한테 논 4억이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누나는 심지어 적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남아있는 논에 대한 이 분할은 누나가 전부 다 상속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야기한 거는 얼토당토 않는 일인 거죠. 반반씩 어이없죠. 전부 다 누나가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누나가 불리하죠. 왜냐하면 논 1억은 내 원래 상속분 13억 원에 턱없이 모자르니까, 못 미치니까. 자, 그래서 유류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유류분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시가가 없을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26억이었죠. 원래 누나의 지분이 50%, 거기에 절반이 이 누나의 유류분입니다. 계산해보면 6억 5천만 원 나오네요. 근데 누나는 아까 4억 원의 논만 받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동생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받은 논이 감정평가액으로 4억 원이니까 부족한 2억 5천을 더 줘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 비용이 별도로 나가니까 동생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상속세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단순 계산한 거예요. 그냥 감정평가액 또는 시가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세가액은 26억 원입니다. 자녀 각각 2분의 1씩 13억 원의 상속분이 있고요.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억 원을 빼주면 과표 구간은 21억 원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40% 구간이죠. 1억 6천 누진공제 빼주면 산출되는 세액은 6억 8천입니다. 제때 신고하면 3% 공제받아서 6억 5천 960만 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아까 눈치채셨겠지만 현금성 자산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납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그게 안 되니까 현금을 만들려고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는 일이 생기죠.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면 그 즉시 감정평가액이 노출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속세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대출 이자 내야 되고요. 매각하면 금매로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가 절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상속세 대책이 필요해요.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사전 증여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상속 제한을 모아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돈을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실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족한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결국에 다 모으더라고 하더라도 등가 교환하는 겁니다. 절세 효과가 없다는 거죠.